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은 TV입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됐죠.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취임사에서 상식의 혁명을 다짐한 트럼프를 보면서 세상이 정상화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행정명령에 대해서 100가지, 건 200가지에 가까운 것을 순차적으로 서명할 것이다 라고 한 그 부분에서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이었던 건 미국의 성은 단 2개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상식에 맞게끔 그 기준을 두고 모든 것을 행하겠다. 이 트럼프의 신들린 마이크 워크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그 취임식 날 떴던 무지개처럼 이 미국에서 정상으로 회복하는 그 시기에 하늘이 내려준 약간의 약속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2기는 중간에 바이든 정부가 있었습니다. 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연임이 아니라 한번 실패를 거듭하고 다시 재임에 성공한 것은 미국 역사상 132년 만이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트럼프식이다, 강력하다, 아무도 트럼프의 방향을 모른다 라고 하지만 트럼프는 원칙적으로 그냥 정확한 사람입니다. 우리 국가에 대한 충성, 애국심을 우선으로 한 그 다음 세계를 본다라는 거죠. 그게 자국 우선주의다라고 해서 관세라든지 방위비 부담이라든지 전 세계가 좀 긴장을 하고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트럼프의 연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가장 조금 지켜볼 만한데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을까? 그런데 심플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체포, 수사 이런 것과 관련돼서 모든 언론들이 내가 혼돈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 상황을 봐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 자체가 혼돈이다. 그만 탄핵시키면 나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 농담처럼 던졌지만 그동안의 이 트럼프의 발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탄핵을 더 이상 시키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 탄핵을 시키면 한미동맹에는 금이 간다. 등등등 많은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트럼프 일기를 보고 트럼프의 참모진들이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한 제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총 종합해 봤을 때 탄핵을 멈추지 않으면 한국은 큰 재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일단 성조기를 열심히 흔들고 있는 우리 애국 보수들이 지금 현재 제2의 6.25 전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유엔과 미국의 개입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평화 수호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지만 선으로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애국 보수들이 국민 저항권을 발동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요, 이 좌파 워크의 부패가 얼만큼 심한지 이 좌파들의 이 민낯을 정확하게 알게 된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 계몽이었다라는 것.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그리고 제2의 건국전쟁 그리고 트럼프 2기와 함께 한미동맹의 강화 이게 마무리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의 포인트를 뭘로 두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인제서야 눈뜬 이 좌파 워크의 민낯, 부도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자유진영, 그 다음에 나라의 애국에 가장 대표되는 보수주의로 회귀에 가장 대표되는 게 트럼프 2기의 탄생이다라고 보면요. 지금 좌파들의 민낯, 부패, 내로남불, 나는 되고 자는 안 돼라는 그 민낯을 또 볼 수 있는 건 바이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요, 참 나쁘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 바이든이 트럼프 2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행정부에서 손을 떼기 일보 직전에
모든 가족들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부패자들을 미리 사면했다라고 합니다. 좌파들이 이런 거죠. 언론과 짜미짜미해서 본인은 아주 매끄러운 것처럼 꾸미고 성욕으로 만들어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는 것. 정말 내로남불인데요. 이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정말 아따 부끄러운데요. 이 정도라고 하면 왜 미국에서 트럼프를 강력하게 원했는지 왜 마가를 외쳤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주에는 많게는 성이 13개까지 허용되는 성이 13개가 나오려면 어떤 경우의 수의 조합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자 남자를 두고 성을 13개를 인정하려고 하면 정말 다양한데요. 이 정도로 바이든 정부는 이 좌파 워크가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우주를 향해 갔다라고 보는데 마지막 임기까지도 정말 이 좌파들의 이 부끄러운 민낯을 다 보였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전면적인 선제적인 사면에 대해서 모두가 상하원, 전직, 대통령을 떠나서 다 경고를 했습니다. 클린턴도 안 된다, 오바마도 안 된다, 사전 사면 제도에 대해서 이 카드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이든은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에 자기와 관련된 부패 혐의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함께했던 행정부의 사람들까지도 다 사면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지켜볼 사람이 뭐냐면 앤서니 파우치 박사, 이 사람과 마크 밀러 전 합참 의장까지도 사면을 허가했다. 아들까지도 허가했다라는 게 골 때리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앤서니 파우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코로나를 행정적으로 직접 강제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속으로 있으면서 백신 접종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이 효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라면서 홍보에 집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접종을 해야지만 팬데믹이 억제된다라는 식으로 거의 그 바람을 일으켰다라고 해야 되나? 이 백신 부작용으로 또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앤서니 파우치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서 논쟁의 중심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초기에 그 국립보건원의 자금이 우한 바이러스가 처음 일어났다라는 중국 연구소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의혹 때문에 뭔가 논란이 됐었는데 충분히 해명하지 않았다라는 거. 중국 자본으로 인해서 일단은 발생지인 우한 바이러스를 숨기기 바빴고 그냥 백신으로 입막음하려고 했다라는 논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크 밀러 합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21년 1월 6일 그 국회의사당을 점거했던 폭동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특정위원회 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특검 발의하듯이 여태 폭동 사태를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지금과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한다라면서 지금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뿜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언론이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죠.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폭력 사태를 일으키는 게 JTBC 기자가 선동했다. 그 다음에 좌파 유튜버들이 선동했다. 이런 게 지금 사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이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목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사실상 묵인했다, 조장했다라는 결론을 냈던 그 사건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마크 밀러 합참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공수처장 지금 오동훈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요 두 사람을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사면을 했다라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이렇게 65명을 자기 가족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사전 사면 제도를 이렇게 쓴다라는 건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비도덕적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왜 비교가 되냐면요. 트럼프가 그렇게 강력한 사람이긴 하지만 트럼프 1기 때
본인과 관련된 그리고 본인의 가족에게 관련된 이 사전에 사면하는 이 제도를 트럼프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바이든 정부 동안에 형사 대한 재판 받고 막 이랬던 게 본인 스스로 사전에 사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강력하다, 어디 튈지 모르는 공이다라고 해도 도덕성만큼은, 이 부분에 대한 도덕성만큼은 국가 지도자로서 이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처음에 트럼프 일기가 가고 본인이 들어왔을 때 자기는 이 사전 사면 제도에 대해서는 쓰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퇴임 22분 전에 이런 사면 제도를 다 했는데요. 형 제임스 B 바이든도 했고, 여동생 발레리 바이든 오웬스, 처남도 했고요. 남동생도 했고요. 그리고 이 연방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기 헌터 바이든 아들까지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사실 이 아들은요, 상당히 심각한 게 뭐냐면 중국 돈을 받은 게 들통이 났습니다. 어떤 식으로 중국 자본가한테 돈을 받았냐면요, 이게 녹취가 된 상황이에요. 녹취가 된 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빠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왜 약속이 이행되지 않냐, 지금 당장 돈 보내라, 돈 안 보내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게 아닌 것으로 알겠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앞으로 이 사건을 아는 사람, 영원히 원한을 품을 수 있다, 당신은 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내 바로 옆에 아버지 바이든 대통령 앉아 있다, 이게 녹취가 돼가지고요, 지금 빵빵. 그러니까 이재명의 형수 찢는다라는 녹취가 막 퍼진 것처럼 이렇게 녹취가 퍼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처벌을 받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게 사전 사면 제도, 이거를 아들에게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받은 게 중국 돈을 받은 거예요. 중국 돈. 우리나라 돈으로 한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3억 정도를 받았지만 어찌됐든 이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통령의 아들이 중국 사업가에게 뒷돈 거래를 했다, 돈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로 굉장히 부도덕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굉장히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건요, 사실 좌파 뉴스다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신뢰하는 뉴스는 폭스뉴스예요. 폭스뉴스에 나오는 것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이게 그냥 단 예다라는 거죠. 바이든은 좀 심각할 정도로 부도덕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클린턴과 오바마까지도 나와서 이 사전에 사면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나한테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물어본다라고 하면 너 그거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 정도로 지금 그 사전 사면 제도에 대한 경고를 내렸는데도 이 바이든은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바이든이 이제 앞과 뒤가 다르다라는 게 2020년 12월에 CNN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법안, 사전에 사면하는 이 제도가 사실 미국에는 있지만 그게 다른 나라로 퍼져나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권력만 잡으면 나와 관련된, 그 다음 내 눈에 픽한 사람들의 불법, 뭐 어떤 것들이라도 사면을 해준다, 이런 강력한 법을 남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0년 12월에 이 바이든이 CNN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어떤 선례를 남길지, 그리고 전 세계가 우리를 법과 정의의 국가로 바라볼지,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퇴임하기 22분 전 65명에 대해서 이 사전의 사면 제도를 써먹었다라는 거죠. 대단히 부도덕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깨우쳐야 되는 게, 민주를 이야기하고 국민들에게 뭔가 다 좋은 사탕 발림만 이야기하고 10만원 줄게, 20만, 아니 그럴 바야 30만원 주지. 그때 윤석열 대통령, 야 그럴 것 같으면 푼돈 매주에 한 3억씩 던져줘야지, 그 말은 깊이 파고들면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자립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 기회는 공평해야 되는데 그 공평함을 다 무시하고 그냥 돈으로 지금 낚아서 그냥 다 어르고 달래기만 바쁜 이런 좌파들의 워크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깨우쳐야 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금 교육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교육을 다시 만들고 그 교육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국가의 이념, 국가의 안보를 위한 국민의 정신 상태 등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워크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는 시간이 이번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저는 그 Great Again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트럼프 2기의 성공은 그냥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미국에게 원했던 그 무조건적으로 받으려고 했던 그런 좌파 마인드를 과감히 청산하고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발전하고 그리고 윈윈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힘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립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를 신고립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트럼프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국 우선주의다. 그 다음에 안보의 무임승차는 절대 불가하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줬으면 받는 거 서로가 똑같이 가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 게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 이게 가장 보수적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굉장히 저는 아름다운 연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조해 왔다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침표를 분명히 찍을 것으로 보고요. 여기에 후달달한 이재명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보수주의로 해결해야지만 대한민국은 안전하다라는 것이고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이 항상 길어서 문제인데요. 하고 싶은 말은 더 많다라는 건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